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엄청 덥죠? 자, 이번 주에 전력 없는 폭염이 많이 일어나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건 고사하고 여러분들 생활하시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굉장히 덥고 답답한 한 주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만큼 많이 오르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서 여러분이 힘들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종합주가지수는 금요일 외에는 상승을 지속적으로 했지만 오르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중심의 대형주 몇 종목만 오르는 지수만 상승하는 한 주였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도 덥고 몸도 덥고 환경도 더운 한 주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최근에 지수는 적어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어제 엔비디아 등 미국의 반도체주 하락과 더불어 우리 시장도 적어도 지수는 금요일장부터 하락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들은 다음 주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관련돼서 지수 반대주 위주로 종목을 가져왔고 그 이전에 제가 이제 여름에 더운 걸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부터 여름 관련된 걸 특집으로 말씀드렸는데 자, 지난번에 여름 관련된 주 뭐 드렸죠? 전력 설비 관련된 주, 그죠? 했고 또 선케어 관련 주 했잖아요. 오늘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강의한 이후에 전력 설비 관련된 주가 금요일 날 급등을 했습니다. 재룡산업 급등을 했죠. 또 지오소프트는 금요일 되기 전에 월화수부터 이게 전력 제어 관련 주다 보니까 지오소프트는 제가 토요일에 강의해드리고 틀림없이 월화수에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장을 미리 잘 섹터를 대응하는 거를 제가 지난 몇 개월간 토요일마다 말씀을 드렸고 뭐 한두 종목 틀린 건 있지만 대부분 맞아왔죠. 특히 한여름엔 더우니까 화장품을 누가 바르겠습니까? 따라서 일반 화장품주는 이미 시세가 갔다고 보시면 되고 그중에서도 선케어라든가 선블락 관련된 종목들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든가 AS틱 실리콘2 이 세 종목 보시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고 지난주 그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승 섹터로 제가 이 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번 주 금요일에도 이 세 종목이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방송을 보시거나 전문가 추천을 받으면서 막 사실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날씨가 더우고 현재 이렇게 거시 경제 환경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떤 섹터가 과연 오를까 잘 보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여름 관련주가 오르잖아요. 그죠? 여름 관련주 막 올랐잖아요. 지오소프트 올랐죠. 재룡산업 상한가 근처까지 올랐죠. 그죠? 그다음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 금요일 날 20% 급등했죠. 그다음에 AS틱 실리콘2도 6% 7% 막 급등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관련돼서 시장의 이슈를 모을 종목들은 3,000개 종목 중에 코스피 코스닥 3,000개 종목 중에 몇 개가 안 됩니다. 기껏해야 10종목, 20종목밖에 안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는 토요일 수익을 말하다 할 때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자, 이렇게 기존에 말씀드렸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여름 관련주가 아니라 다음 주는 물론 여름 관련주 보셔야 됩니다. 전력 설비주 관련해서 세명정이라든가 재룡산업, HD 현재일렉트릭 보시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실리콘2, AS틱, 마녀공장 이런 거 보세요. 보시는데 또 이런 주식도 보셔야 돼요. 오늘 소개할 지수 반대주도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강의도 아마 여러분 수익 내는데 많이 도움을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오늘의 모토가 지수 하락에 대비하자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의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늘 그렇지만 우리 금년의 핵심이 뭐냐면 섹터별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심지어 섹터 내에서도 오른 종목이 있고 내린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 최근 며칠간 올랐던 이슈가 뭐였죠? 동해 유정 관련된 섹터에서도 처음에는 석유주들이 한국석유, 흥국석유 등 제가 이제 강의했던 종목들이 막 급등한 다음에 또 뭐가 올랐습니까? 한국가스공사가 무려 20일 만에 거래일 기준은 14일 만에 2배 가까이 3만 원에서 6만 원대 올랐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뭐죠? 자, 동해 유전2의 기존 가스에 그죠? 포항 아파트의 기존 가스에 참여했던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많이 올랐고 또 관련돼서 태광은 뭐죠? 가스 유전 시추할 때 밸브 관련된 회사인 태광도 목요일, 금요일 이틀적으로 급등했잖아요. 이렇게 섹터별 수면 나눌 때 섹터별 순환매 중에 핵심 이슈가 뭐냐면
개중의 실제 수혜주 찾기가 핵심이다.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할 섹터별 순환매에 대비하자. 그중에서도 실제 수혜주에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최근에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급등했다가 금요일 날 목요일장이죠. 목요일 새벽장에 끝날 때 다우와 나스닥이 0.8% 상승 하락이 서로 상반된 포지션을 취했고 우리 시장도 금요일 날 상승과 하락을 약보합 또 하락 1%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이런 식의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지수 상승의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차트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코스피 코덱스 선물 200지수 굿보스라든가 인버스를 보시면 그게 저점에서 오르고 있는 차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열으셔서 인버스라든가 굿보스 차트를 보세요. 최근에 많이 하락했다가 올라가는데 이 인버스의 차트하고 여러분 코스피 지수하고 정반대입니다. 즉 코스피 지수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오를지 내릴지를 보려면 인버스 지수를 보세요. 제가 오늘 강의하기 전에 코스피 굿보스 지수 코덱스 200 코드 번호 252670을 보고 왔습니다. 봤더니 저점에서 이제 막 올라오려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씨앗을 뿌렸는데 땅에서 막 올라오려고 꿈틀거리는 위치에 있다는 얘기는 지수가 지금 하락하기 위해서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다음 주에 보아야 할 섹터는 지수 상승에 애매해 보아야 할 때 섹터 해운주, 곡물주, 석유 섹터 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여름 관련주, 전력설비, 선케어 관련 화장품, 요종계 이렇게 압축해 보시면 되겠다. 요 섹터 내에서만 거래하셔도 여러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고 괜히 반도체주 함부로 매수하시면 수익이 잘 안 나는 거 잘 아시고 이미 급등한 한국가스공사라든가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 추가적으로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애매모호한 위치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저점에서 시장의 이슈를 모을 수 있는 섹터에 대비하자. 이게 오늘의 주제니까 해운 섹터, 곡물 섹터, 석유 섹터 또 여기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해운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해운 섹터를 보아야 하느냐? 자, 최근에 이번 주에 나온 이슈가 뭐냐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언론을 통한 공방전인데 자, 헤즈볼라가 계속 공격하니까 이스라엘도 계속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레바논 내에 이스라엘 접경한 강이 있는데 강 뒤로 물러서라 헤즈볼라가.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헤즈볼라는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냥 계속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을 받아치는 국면에서 헤즈볼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 자꾸 이러면 너희들 살고 있는 갈릴리 해변 있죠. 성경에 나온 갈릴리 해변까지 공격할 수 있어 라고 언급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랬습니까?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공격해도 좋다는 군 자체의 승인 계획이 이미 떨어졌습니다. 너희들이 공격하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이러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대치 국면, 국제관계학적 상황도 여러분들이 보아야 된다. 참 어렵죠? 요즘 주식하려면 국제관계도 봐야 되고 남북관계도 봐야 되고 북한의 푸틴과 김정은이 어떻게 만났는지도 봐야 되고 참 주식하려면 모르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은 어떤 종목을 보기보다는 이렇게 전 세계 뉴스에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세상에서 지금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이런 관계 잘 보셔야 되고 또 이런 요인 외에도 뭐가 있냐면 최근에 해상 운임지수, 상하이 운임지수 또 BDI 운임지수가 계속 최근 몇 개월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년 전에 비해서 최고점을 찍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추세에 주목해야 되는 게 해운 관련주는 운임지수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시장에 물어보면 요즘 경제는 안 좋다고 합니다. 경제는 안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가가 높다는 얘기죠. 그 물가의 주범은 뭐냐면 물가의 원료인 석유도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 또 석유뿐만 아니라 운송비가 올랐다는 얘기죠. 운송비가 오르다 보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우리의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소비자 물가가 오르니까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생산자 물가가 오르니까 모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월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구매가 잘 안 되니까 소비가 잘 안 들겠죠. 경제가 순환이 안 되니까 많은 자영업자들이 요즘 그렇습니다. 시장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작년에 호황을 보였던 많은 업종에서도 요즘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반도체주가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좋아지긴 하겠지만 안 좋았던 작년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 우리 연초 예상한 것만큼 좋아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안 좋은데 반도체만 막 사지는 않을 겁니다. 반도체가 좋다는 거는 경제가 호황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자영업을 하거나 어떤 비즈니스에 속하고 있다면 사업이 잘 되는지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경기가 안 좋다고 얘기하면 반도체 섹터도 오르기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중저가인 선케어, 선블럭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올 수 있고 당장 에어컨을 켜야 되니까 어려워도 여러분 사용하는 게 뭡니까? 에어컨, 선풍기 쓸 수밖에 없어요. 더워 죽겠는데 지금 당장 경제가 문제입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에어컨 켜고 있죠? 대부분 선풍기 켜시거나 안 켜신 분 아마 한 분도 없을 정도로 폭염에 이르렀습니다. 이 폭염 가운데 해상 운임지수는 계속 오르고 고물가 시대에 그죠? 여러분의 실질 구매율이 떨어져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섹터가 해운 섹터다. 그중에 몇 종목 소개시켜드리면 흥하해운, 대한해운, 페노션. 물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H&M도 있지만 H&M은 여러 가지 다른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있으니까 제가 빼고 상승할 수 있는 흥하해운이라든가 대한해운, 페노션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운 섹터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화장품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지수가 하락할 땐 이런 영역이 해운 섹터가 이렇게 반등한 영역이 있어요. 또 오늘 토요일이니까 물론 당장 주식을 사실 수는 없으시지만 주말에 무슨 중동 리스크가 부각되면 갑자기 그냥 월요일부터 급등 출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매수 지금 높지 않지만 3% 이렇게 재미있게 조금 담아두시면 급등할 때 한번 매도하시는 짭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역이 바로 해운 섹터고 지수 반대 영역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흥하해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흥하해운은 동남아 위주의 이제 해운 선적 위주 회사인데 흥하해운이 좋은 거 하나는 이거 있습니다. 일단 딱 보시기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가 어떻습니까?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흑자가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 흑자가 매년 나는 회사고 퍼르바도 한 15에서 17.6까지 되는 과대평가되지도 않았고 또 수급을 살펴보시면 수급도 어떻습니까? 수급이 이렇게 좋잖아요. 수급이 여기 외국인은 좀 최근에 팔아서 안 좋지만 수급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반대주에 여러분들 보험을 들려면 보험을 든다 생각하시면 흥하해운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흥하해운은 차트상의 위치도 이렇게 5일선을 기간 조정을 이렇게 거치고 5일선을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금요일날 이렇게 돋지하면서 하락했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흥하해운이 물론 이제 이 회사가 당장 이 회사의 이제 배들이 주로 이제 중동의 리스크의 영향을 직접 받아서 수혜준을 통과하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고 아프리카를 돌아서 와야 되는 이런 요인은 아닌데 이 회사의 쉽게 얘기하면 원가율이라든가 그 비즈니스 리스크 이에 배 운항의 리스크는 없는데 이런 중동의 리스크로 인해서 상하이 운임지수가 오르게 되면 그 수혜는 톡톡히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리스크는 없는데 그 매출 요인 그 운임지수 상승에 따른 자연적인 매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 흥하해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2,500원대니까 부담이 없고요. 하루 거래량은 2,200만 주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거래량이 적지도 않고 거래량이 너무 적으면 거래하시는데 애매모호합니다. 탈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거래량도 괜찮으니까 흥하해운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해운인데 대한해운은 흥하해운보다 장점이 뭐냐면 흑자가 엄청 많이 내고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있는데 대한해운과 흥하해운을 항상 비교해 보셔야 돼요. 흥하해운은 탄력이 좋습니다. 흥자 붙은 게 오늘 소개시킬 종목이 흥자 붙은 게 두 가지인데 흥하해운이 있고 흥구소유가 있는데 흥자 붙은 종목은 실적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좋지 않은데 탄력은 더 좋습니다. 대한해운은 탄력은 더 나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영업이익이 2,500억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영업이익이 3,430억이니까 영업이익도 많이 증가하고 매출도 많이 증가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대한해운은 수급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며칠간은 좀 들어왔죠. 물론 들락달락해서 수급이 안정적이다 보일 수는 없지만 회사가 실적 대비해서 수급도 나쁘지 않고 재무제표 아주 양호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2024년도 요 펄을 보시겠어요. 펄은 뭐냐면 금년도에 낸 그 순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회사의 주가 가치에 비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시는 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3.5면 전년도 10에서 엄청 낮아진 거죠. 그래서 대한해운은 큰 리스크 없이 사시겠다 그러면 제가 늘 추천드리는 게 대한해운 이렇게 추천드려요. 물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거래한다면 흥하해운을 거래하겠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주로 연령대도 높고 은퇴하신 분들도 많고 가정주부도 많기 때문에 흥하해운보다는 대한해운을 거래하시고 비중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흥하해운 3, 대한해운 2 이렇게 비중을 섞어서 이렇게
많은 종목으로 분산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거래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킬 섹터 중에서 그나마 제일 저점이 있고 관련돼서 매출률 상승 요인도 있는 종목이 이제 대한해운 흥하해운이다.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단점도 소개시킬게요. 단점. 모든 거는 장점은 있는 단점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환율이 금요일날 1,400원대 근접하게 쳤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회사의 원가가 뭡니까? 석유잖아요. 석유. 배가 운영되려면 이 석유 운임에 대한 그 원가에 대한 부분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운임시 상승만 보실 게 아니라 원가가 어느 정도 같이 올라가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석유 선물이 바로 오른다고 해서 이 회사의 그 원가에 바로 정도인지 않는데 석유가보다 더 중요한 게 환율입니다. 우리가 달러를 주고 석유를 사오기 때문에 원가를 사오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이제 환율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 회사 실적이 아주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도 있으니까 두 가지 그 독립 변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을 잘 보시고 의존 변수인 이 회사의 주가를 잘 예측하셔서 사셔야 되니까 거래하시더라도 타이밍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회사들은 주말에 임박하면 목요일, 금요일 되면 오르는 성향이 있고 주말에 이슈가 터지면 팍 급등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대한해운, 흥하해운 보시고 이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종목 없어요? 그러면 보시는 게 펜오션입니다. 펜오션. 펜오션은 아까 대한해운도 흑자가 좋은데 펜오션은 흑자 규모가 더 큽니다. 금년도 흑자 규모가 4,700억 정도 예상되니까 끝내주죠. 끝내주고 자 수요일, 목요일 이제 금요일 건 안 나왔는데 수요일, 목요일에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매수해 놨으니까 안정적이긴 제일 안정적입니다. 이제 이 회사는 그 앞에 두 종목보다 탄력이 더 작다 보니까 이렇게 있고 또 차트는 크지 않지만 작은 차트에면 여기 이동평균선이 있죠. 20일 이동평균선을 장대 양봉으로 뚫어서 이게 올선이 치고 올라오면 여기 골든 크로스가 형성된 이후에 거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 가격은 더 올라갈지 여기서 눌림목을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 5일선이 25선 돌파 못하면 매수하시면 안 되고 돌파하면 매수하시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기술적 지표를 보냐. 이때 사면 되지 않냐. 그런데 이때를 맞출 수 있는 분이 맞춰도 다른 종목은 틀릴 수가 있고 그래요. 전문가들도 100% 맞출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요. 100% 맞출 수 있으면 한 1조 원 정도 대출받아서 투자하겠죠. 100%라는 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예측은 틀려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상승률을 상승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잡아서 올라가면 매도하시고 예측이 틀리면 손절하시고 이렇게 손절은 짧게 수익은 크게 수익이 3% 손절이 마이너스 1%면 어떻습니까? 매일 해보세요. 매일 수익이지. 그죠? 모든 종목이 어려울 수는 없습니다. 모든 종목이. 그래서 여러분들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해운 섹터는 지수 반대주로서 하나의 좋은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게 뭐죠? 다시 한번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흥하해운 설명드렸고 흥하해운은 수급이 좋죠. 수급이 좋은 장점이 있고 탄력이 좋다. 그죠? 그리고 동남아에 주로 운행하고 있다. 동아시아죠. 이스트에이시아 쪽에 운행되고 있고 실적도 나쁘지 않다. 단 펀은 적정하게 현재 가격이 있다. 현재 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얼마인 가격이 회사의 순이가치 대비해서 평가되고 있냐가 바로 퍼니까 퍼를 항상 매수하실 때는 퍼가 어떤지를 잘 보세요. 퍼가.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도 잘 보시고 참고 영역이고 대한해운은 좋다고 그랬죠. 대한해운은 현재 금년도 예상 추정이 저평가된 상태니까 대한해운 안정적인 종목 이용하시고 펜오션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어서 바로 석유 섹터. 석유 섹터는 제가 토요일 수익을 말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해드렸고 우리 4월 달에 석유 섹터를 설명드린 이후로 한 2번 급등했던 것 같아요. 자, 그 종목 똑같이 갖고 왔습니다. 제가 4월 달에 그 화요일 날 배트맨 일부에서 밤방송에서 자, 한국석유, 흥국석유, 중앙에너지 소개시드리고 30%에서 60%까지 한 3번 정도 저도 개수 잘 모르겠어요. 2번, 3번 급등했었는데 그때도 아무거나 사셨어도 되는 게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뭐만 이슈가 나왔다면 그냥 3% 5% 올라간 게 아니라 막 10%, 20%, 30% 급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냥 지수가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조금 여러분 적금 들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캐시 중에 현금 중에 한 3%, 5% 투자해 놓으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막 20%, 40% 이렇게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여러분의 예측이 우리의 예측이 틀릴 때를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제가 관련주 먼저 말씀드리면 한국석유, 흥국석유, 중앙에너지다 이 얘기를 제가 뭐 한 10번 이상 얘기한 것 같아요. 지난 수개월간. 이 세 종목만 보시면 되고 종목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압축하시라고 말씀드렸죠. 5만 가지 종목을 다 하셔서 여러분 소화하실 수도 없고 그렇게 많아봤자 거래하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종목 잘 보시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석유 선물 지수가 서부 텍사스 중진류, 즉 WTI 석유하고 중동의 두바이유의 선물 지수가 80달러, 84달러 정도로 80달러 이상으로 반등, 리바운딩한 거죠. 원래 7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리바운딩 했는데 보통 이제 상승하면 상승하는 그 관성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도 있고 또 중동발 리스크 그러면 해운 섹터와 쌍두마차로 오르는 게 석유 관련주입니다. 석유 관련주. 그래서 중동발 리스크 부각 시에 급등한 sek터 그러면 당연히 해운이냐 석유냐 맨날 고민하는 섹터가 석유, 해운이니까 석유 섹터 잘 보시라. 이런 와중에 우리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동해 광구를 개발하겠다 하면서 처음으로 급등한 종목이 흥구석유, 한국석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슈가 나오면 급등하니까 1년에 한 4번 이상은 급등하는 것 같아요. 이 섹터가.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냥 항상 관심수가 있어야 돼요. 한국석유, 흥구석유, 중앙이대별수.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셔야 갑자기 급등하기 전에 여러분이 매수하셔서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유 섹터. 물론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석유 섹터 그러면 큰 회사는 SK 이노베이션,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S-오일 이런 종목이 있어요. 최근에 SK 이노베이션이 SK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많이 SK 이노베이션도 급등을 했잖아요. 이렇게 석유 관련주 섹터들은 뭐만 이슈만 있으면 오르는데 SK 이노베이션은 이번에 오른 거고 항상 오르는 섹터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보시는 게 개인 투자가는 금액도 크지 않으시니까 한국석유, 흥국석유, 중앙이대별수 잘 보시고 혼자 자신이 없으시면 전문가들의 그 조언을 참조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혹시 이제 추천받아서 이렇게 사셨는데 매수했는데 오일선을 깨고 내려오잖아요. 오일선을 깨고 내려오시면 파셔야 돼요. 항상 종목은 예측이 틀리면 파셨다가 나중에 싼 지점에 내려왔을 때 다시 매수하셔서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주에 관심을 가질 섹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해운 섹터에 의해서 석유 섹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26일 날 이때 추천드리고 이만큼 올랐죠? 많이도 올랐네요. 이렇게 오르고 그죠? 다시 수익을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올랐네요. 자, 이때 3월 달에 강의된 이유 무더기로 이 세 종목이 세 종목이 올랐어요. 한 종목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고 이따 다음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더기로 오르고 이때 제가 수익을 말하다 말씀드리고 또 올랐죠. 이렇게 수익을 말하다. 자, 두 번 대규모로 집단으로 강의 드린 게 이때와 이때인데 딱 두 번 다 여러분에게 수익을 주었습니다. 자, 수익을 정말 말할 수 있는 오늘 되겠습니다. 자, 현재 위치가 어떻습니까? 저점이죠. 이렇게 흥구석유가. 일정 부분 여러분 돈이 없으면 1% 여러분이 1,000만 원 있으면 한 10만 원 정도만 이렇게 묻어두시고 얼마나 부담 없습니까? 묻어뒀다가 오르면 팔고. 근데 올라도 안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르면 파세요. 팔고 그냥 수익 욕심 내지 말고 그냥 바로 시장가 매도를 하지 마시고 매도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흥구석유가 제일 탄력이 좋습니다. 흥구석유가. 이 회사는 재무구조가 우려한 게 흑자, 적자 이게 중요한 게 이 회사 유보율이 굉장히 높아요.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이대별수 세 종목이 있는데 이 중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유보율이 제일 높아서 이 회사가 망해도 회사를 자산가치로 청산하면 여러분한테 손실을 줄 확률이 별로 없어요. 망할 확률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은 1, 2%, 3% 정도 매수를 해놓으시면 그냥 적금 들어놓으시면 오르고 수익 내시면 저한테 고맙다 이렇게 마음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흥구석유는 주식 투자를 하시면 흥구석유 그냥 보셔야 돼요. 주식 하실 거면.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한국석유 보겠습니다. 한국석유는 차트보다도 한국석유도 지금 저점에 있죠. 이렇게. 수급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안 좋은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다는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이 석유 섹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좋은 게 이 회사는 한국석유가 이 석유 3사 중에서 흑자가 항상 나요. 흑자가. 그리고 퍼도 적정퍼고 적정 가치에 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형이 동생이냐 아우가 동생이냐 이렇게 먼저 하는데 보통 흥구석유가 일반적으로는 먼저 급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뒤따라 오는 종목이 한국석유인데 가끔 이게 뒤집어져요. 가끔 한국석유가 먼저 치고 올라가는데 한국석유가 한번 급등하면 그냥 상한가. 쉽게 얘기하면 흥구석유가 5%밖에 안 올랐는데 한국석유가 막 더 오른다 그러면 그날 한국석유가 상한가 갈 확률이 높아요. 이 패턴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보통은 흥구석유가 먼저 오르는데 한국석유가 뒤따라 오르는 게 한 7, 80% 경우 일반적인데 어느 순간에는 흥구석유가 오르다가 한국석유가 막 급등할 때는 그냥 한국석유가 거래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상한가를 올라가서 그 다음 날까지 추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러한 이력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잘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러한 이력을 참 참고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 보시고 한국석유는 어떤 회사냐면 흥구석유는 이제 석유 대리점이에요. 석유를 생산하는 데는 SO이라든가 SK 이노베이션 이런 생산 공급하는 데가 이런 데고 실제 지역에서 대리점 하는 데가 지금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중앙에너비스와 흥구석유의 대리점이니까 실제 물건을 생산하는 건 아니고 큰 회사에서 그 석유를 받아갖고 유통 판매하는 회사가 이제 흥구석유고 한국석유는 대리점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길거리 보시면 아스팔트 있잖아요. 아스팔트용 그 원자재를 생산 공급하는 회사니까 이 회사는 아스팔트의 수요는 줄 수가 없잖아요. 도로가 있는 이상 우리나라는 계속 도로를 확장하는 나라잖아요. 도로가 확장되고 보수를 하는 이상 아스팔트 수요는 계속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꾸준하게 흑자를 나는 겁니다. 이 흑자를 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흑자가 국제 유가에 영향도 없고 이 회사는 흑자가 계속 납니다. 그 이유가 아스팔트 누가 공급합니까? 아스팔트 공사는 다 우리 정부 회사잖아요. 정부 회사다 보니까 무조건 정부에서는 돈이 되든 안 되든 국민들을 위해서 도로라는 인프라를 깔아줘야 되니까 이 회사한테 흑자를 날 수밖에 없는 거고 큰 흑자는 안 나지만 이렇게 흑자가 나잖아요. 이렇게 150억, 200억. 그렇죠?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한국석유는 아스팔트 원료 공급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수급은 안 좋지만 재무구조는 우량하니까 잘 보시고 차트상의 위치로도 이렇게 저점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한국석유는 이제 한번 운 좋으면 대박 한 30% 50% 이제 대박 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식 투자를 막 실패해서 하신 분들 많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패했다가도 많이 하시는 흑자를 낼 수 있어요. 자, 금요일 날 우리 전화로 상담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을 한국가스공사를 매수해야 되는데 한국전력 매수했다 하신 분이 있었었는데 그렇게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은 급등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제 딱 한 번인가 몇 년 전에 급등한 적이 있고 무거운 주식은 이제 급등을 잘 하는데 이 흥구석유, 한국석유는 한 번 오르면 그냥 상한가 아니면 하루에 17% 이렇게 장중이라도 이렇게 준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나 매수하셨는데 급등한다 그러면 막 상한가 간다고 해서 기다리지 마시고 매수한 금액의 한 3분의 2, 한 70% 정도 매도하시면 안정적이잖아요. 3분의 1은 끌고 가시면서 계속 차익 실현하시는 방법을 제가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섹터도 설명드리고 종목도 설명드리고 매도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종목 더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중앙에너비스는 제가 여기다 안 적어놨는데 중앙에너비스는 원래의 대장주는 중앙에너비스입니다. 과거에 이제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중앙에너비스가 대장주로 알고 있는데 손이 너무 많이 탔어요. 그러니까 물리신 분도 많고 이제 개인이 쫓아가다 물려서 장기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게 바로 손이 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오르는 추세는 뭐냐면 손이 안 탄 종목, 신규 종목 이런 종목이 많이 올라요. 예를 들면 우리 화장품 섹터에서도 마녀공장, 삐아 이런 것들이 급등을 막 하잖아요. 손이 안 타서 그래요. 옛날에 오르던 종목이 뭡니까? 옛날에 많이 오르는 게 한국화장품 제조인데 한국 화장품 제조는 잘 많이 안 올라요. 왜냐하면 손이 많이 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섹터를 공략할 때도 손이 덜 탄 종목, 그다음에 흑자가 나는 종목을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정적인 종목을 제가 이제 권유해 드리니까 오늘 가져온 종목들은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는 재무제표를 다 검증해서 토요일 날 수익을 말하다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 굳이 재무제표를 검토 안 하셔도 될 종목만 골라왔으니까 이 섹터에서 거래하시면 좀 수익을 내시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물 섹터. 곡물 섹터도 이렇게 국제적인 그 리스크가 올라갈 때 급등하는 영역에는 한 섹터입니다. 중동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부각되는 거 아까 설명을 드렸죠. 특히 이 회사의 특징은 단순히 국제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영어로 ASF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농가에서 발생하면 야생 그 멧돼지가 발생한 건 영향이 없고요. 농가에서 발생하면 이 섹터의 종목들이 급등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파주라든가 이게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굉장히 유행해서 많은 돼지들이 살처분되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련 이슈도 적어도 매년 한 번씩 나오는 종목이고 이 곡물 섹터 여러분 아시겠지만 매년 적어도 3-4번씩 급등하는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 이거는.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렇게 더위가 오고 어제 뉴스 보니까 오늘 뉴스인가요? 어제 뉴스 보니까 이미 경기도 지역이라든가 이게 그 내륙 지역에서는 폭염인데도 제주도에서는 폭탄이 아니라 폭탄비. 그러니까 뭐냐면 대량 그 비가 온다는 이렇게 뉴스가 예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폭염이 있고 한쪽에서는 막 홍수가 나고 이런 한 나라에서 이런 일이 많이 행해지는데 특히 금년 6, 7, 8월에 여름기에는 북반구에서 이런 일이 많이 예측될 때라는 게 금년의 예상이고
금년 6월도 전례 없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땐 뭐가 됐습니까? 곡물 수확이 줄겠죠. 곡물 수확이 줄게 되면 이런 지구 온난화 이슈가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이슈가 있는데 6월 달에 이번 달에 경상북도 영천의 한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것에 대비해서 급등하지 않았지만 이게 급등하면 올라가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일반적으로는 미래생명자원과 한인사료 딱 두 종목만 보시면 되고 대장주는 늘 미래생명자원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가려운 종목 중에 샘표식품도 하나 제가 넣었는데 샘표식품은 이렇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또 요즘에 식품 관련주에서 식품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관련주가 될 수도 있고 또 저PBI 관련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미래생명자원, 한인사료, 샘표식품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은 이미 여러분이 검증하지 않으셔도 부채 비율이라든가 유보율을 보셔서 회사가 리스크 없는 종목을 골라왔으니까 괜히 막 이상한 관련 섹터라고 막 개발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 중에서 잘 선택하셔서 매매하시고 매매가 혼자 어려우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도움을 됐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경험이 많거든요. 경험도 많고 무엇을 기본적으로 보아하는지 ABCD를 알고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 곡물 섹터도 다음 한 주에 보아야 될 것이고 제가 이제 한 종목씩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은 소맥, 대두 관련된 이런 주입니다. 그래서 곡물이 그쪽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곡물 선물 이렇게 보면 소맥이라든가 대두라든가 옥수수는 국제 선물 가격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핸드폰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급등할 때 올라간 종목이 미래생명자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 2022년도는 적자를 냈지만 작년도는 영업이익은 18억에도 불과하지만 순이익이 1,000억이 넘게 났습니다. 이 회사의 규모가 작은데 순이익이 1,000억이다 보니까 퍼가 특이합니다. 퍼가 최근에 본 것 중에 본 적이 거의 없는 1.5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급등주이기도 하지만 퍼가 낮으니까 금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퍼가 낮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굉장히 이 퍼를 그대로 믿지는 않겠지만 수익은 안정적인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의 순이익이 얼마냐를 보시지 마시고 이 회사는 하나의 이슈 상승 테마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해운주라든가 석유주와 관련되어 동물 중에서도 대장주로 미래생명자원이니까 얘도 저점에서 조금 소액 여러분의 현금을 한 3% 5% 투자하셨다가 보험 들고 계시다가 그죠? 한번 급등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분의 2 정도는 매도하셔서 차익을 챙기시고 3분의 1은 이제 급등하게 되면 또 아깝잖아요. 다 매도하면 그럴 때 차츰차츰 3분의 2 중에 일부를 매도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 회사는 기관의 거래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형주다 보니까.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 단타 종목들이 보세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나가죠. 외국인도 단타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곡물주도 외국인들은 잘 알아요. 이 단타를 해야겠다 이렇게 잘 알아서 단타 종목으로 거래하니까 이런 종목도 잘 보시는 게 도움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물주의 대장주는 미래생명자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일사료인데 한일사료는 뭐죠? 우리 말 그대로 사료주. 사료주는 다른 종목들은 있는데 한일사료주가 대표주다 하시면 되겠고 한일사료의 장점은 이런 곡물 관련된 종목도 있고 사료 관련된 종목도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뿐만 아니라 돼지라든가 구제역 관련주가 이렇게 겨울에 구제역 관련주가 나올 때도 한일사료가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한일사료는 어떤 이슈만 나왔다면 그냥 땡기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한일사료도 잘 보시기 바란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일사료는 이제 밑에 잘못되어 있는데 한일사료는 우리 이제 사료주 중에 대표주다.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주말에 올라갈 것 같다 뉴스가 나오는 것 같다는 사시고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국에 없더라도 또 구제역 관련주라든가 돼지 관련된 질병이라든가 동물 관련된 질병이라든가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어서 흑해난에 갑자기 우크라이나의 수출을 막는다든가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의 밀이나 옥수수 수입을 한다든가 방지한다든가 이런 뉴스가 나오면 얘도 또 같이 올라요. 당장 영향이 없는데도 이 종목이 오르니까 한일사료도 잘 참고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종목 샘표식품입니다. 샘표식품 잘 아시죠? 샘표 간장으로 대표되는 샘표식품인데 굉장히 나이 많으신 분들도 이제 연세가 60세, 70대 이상 넘으신 분들도 잘 아시는 익숙한 제품이고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종목인데 요즘에 오르는 종목이 뭐죠? 삼양식품은 샘표식품이죠. 식품자 붙은 종목들이 원래
지수가 안 좋고 종목들이 지지부진할 때 오르는데 요즘에 종목들이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양식품은 샘표식품, CJ웰푸드, 롯데웰푸드 이런 식품 관련 종목이 오르는데 그중에 한 종목이 샘표식품입니다. 샘표식품은 식품 관련주 올라갈 때도 올라가고 이렇게 곡물 관련주 쪽에도 올라가니까 왜냐하면 이게 콩을 사용해서 하는 간장이 콩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콩 이런 관련된 주니까 샘표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표식품은 그러니까 양쪽에 이슈가 있는 거죠. 우리가 CG 시푸드라든가 사조 시푸드가 급등할 때도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고 삼양식품이 올라갈 때도 있고 사료 관련주가 올라갈 때도 올라가고 이렇게 두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샘표식품이 좋고 이 회사는 흑자가 계속 영업이익 흑자가 나고 소량이지만 기관이 조금씩은 매수하고 있어요. 뭐 매수한 금액이 의미는 없어요. 1,000주, 3,000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4만 원짜리 주식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살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수급은 큰 의미가 없는데 수급이 나쁘진 않은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이 나쁘진 않은데 이 기관과 외국인도 들락달락하는 수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단기 트레이딩 영역이시고 이 차트가 이 샘표식품이 약간 이렇게 20일선 내려오면 매수하시면 좋다 이렇게 추천드리고 여러분 단기 거래하실 분이면 소액으로 5일선 밑에서 여기 이렇게 사셔서 거래하시면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PBR은 저 PBR주죠. 이게 저 PBR로도 엮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 PBR이 0.5, 0.6이기 때문에 저 PBR로도 올 수 있는데 저 PBR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PBR은 뭘 얘기하면 자산가치 대비해서 회사가 저평가된 것뿐이지 순이익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건 아니니까 망할 염려가 없는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셔야지 저 PBR로 여러분들한테 뭐 특히 회사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가져드릴 확률은 적으니까 저 PBR은 그냥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 정도로 이해하시고 요 퍼를 잡으세요. 퍼가 원래 10 이하면 더 좋은데 10이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적당히 평가된 위치에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지도 좀 있지만 적당히 평가될 위치에 있으니까 여러분 아까 미래생명 한일사료보다는 더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재무적으로 안정된 종목이 샘표식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설명드리길 제가 세 종목 설명드렸죠. 자,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샘표식품 이렇게 설명드렸으니까 저는 굳이 곡물 섹터 그러면 세 종목만 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종목 섹터들 세 섹터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다 지수 반대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 반대주죠. 여기 오늘 갖고 오지 않은 종목 중에 또 있는데 제가 두 번 추천드렸던 제주은행 아시죠? 제주은행이 지수 반대주예요. 그래서 지수가 내려가면 제주은행이 좀 급등을 하고 금리가 인하되는데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제주은행이 오릅니다. 그래서 여기 안 나왔지만 지수 반대주에는 제주은행도 있다 이렇게 잘 보세요. 이제 오늘 섹터를 주로 설명드려보니까 말로만 설명드리는데 제주은행도 지수가 반대할 때는 오릅니다. 제가 제주은행도 한번 추천드리고 한 4, 50% 올랐고 또 두 번째 추천드리고 또 올랐잖아요. 이렇게 지수가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기술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수 반대주에서 재미를 많이 봤고 뭐 개인적인 자랑인데 제가 9.11 테러 때도 수익률이 제일 높았고 우리 코로나 처음 발생한 3월 달에도 수익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 IMF 때 제가 수익을 제일 많이 낸 기간은 유독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뭐 제 방송이지만 좀 자랑이겠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얘기는 뭐냐면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보는 눈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지수 반대주를 가져온 이유는 무조건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수가 하락하는 기조를 보인다 이러면 이런 섹터에 대해서 공략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지수가 하락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 보시면 여러분 홈 HTS를 열어보시면 거기에 인버스 종목이 있어요. 인버스 종목. 예를 들면 코덱스 인버스를 한번 쳐보시고 코덱스 200 3불 인버스 쳐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종가 이후에 매도인지 매수인지 보세요. 만약에 인버스 종목에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했으면 이 종목이 그 다음 날도 하락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걸 보시고 지수 반대주를 공략하는 겁니다. 이게 한 요령입니다. 근데 이 선물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선물은 장이 끝난 이후에만 보여집니다. 보통 일반 종목들은 장 중에도 기관과 외국인이 어느 정도 매수인지 매도인지를 타임 렉을 통해서 시간 딜레이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 선물 지수는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수 반대주를 살 때는 장이 끝난 이후에 3시 반 종가 이후에 인버스나 곱보수 종목의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즉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같이 베팅을 조금 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사시는 게 아니라 인버스나 곱보수 쪽에 하락에 기관과 외국인이 대량 베팅했는지 그냥 베팅이 아니라
대량적이고 지속적으로 베팅을 했으면 지수는 추가 하락할 여지가 높고, 그럴 때 여러분 넣어놓고 여러분들 그 종목으로 막 그 손절 평가선이 나오고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종목을 공략하시면 의외로 짭짤하다. 제가 이런 짭짤한 지수 반대지를 공략해서 수익을 늘 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팁을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지난주 방송 뭐 들으셨죠? 여러분 좀 관련주 들으면서 여러분 수익을 내셨을 분도 있고 못 내신 분도 있겠는데, 자, 금요일도 여러분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관련주들이 다음 주에 지수가 하락한다면 이런 섹터를 공략하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항상 시장을 이렇게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섹터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다음 주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수가 많이 올랐을 때는 지수 하락에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산 종목들은 상승커녕 계속 2주 연속 하락했는데 무슨 하락을 대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지수가 하락하는 게 맞냐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락할지 안 할지 저는 모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그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수가 하락한다고 말은 하지만 저도 지수가 하락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그것도 시장 참여자의 요인도 있고 대내외 환경 요인도 있고 미국 시장도 영향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예측하는 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 때문에 예측할 수 없지만, 지수 하락하면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수는 예측은 하되 예측대로 무조건 100%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이 맞으면 맞는 데 따라서 대응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가져온 섹터가 곡물주, 해운주, 석유 섹터니까 이 종목들 내에서 거래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러한 섹터들을 선점을 하는데 막 종목을 돈을 많이 투자하셔서 하시지 마시고 재미로 한 3%, 5%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셔서 선점을 했다가 급등하면 기분이 좋셨습니까? 이렇게 이익을 보셔야지 막 이번에 주식 투자에서 승부를 보겠다. 주식 투자에서 승부를 보겠다 하신 분들 중에 승부 보고 대량 수익을 보신 분 별로 없으세요. 주식은 길게 진짜 SK 하이닉스를 길게 매수하셔서 길게 끄신 분이라든가, 제가 이제 수익을 마련해서 5월달 내내 추천드렸던 실리콘2, 2월달에 제가 방송 첫 출연하면서 추천드리고 3월 19일 날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3월 26일 추천, 4월 10일 추천, 5월 7일 추천 수없이 추천드리고 그죠? 추천드렸던 실리콘2 사셨으면 여러분 6배 벌었잖아요. 6배. 2월달 기준 6배 벌으셨고 늦게 4월달에도 여러분 매수하셔도 2배는 벌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항상 지수 하락에 대비해서 여러분들 포트에 있는 종목들을 손절을 치시든지 정리를 하시고 하락에 대비해서 일정 부분 종목 사시고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포트를 한번 열어보시고 여러분 계좌를 열어보시고 종목이 많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진짜 극소수의 분들 외에는 여러분 계좌에 다 평가손이 많이 나 있을 거예요. 물론 상승한 종목도 있겠지만 대부분 평가손일 겁니다. 여러분 손실 내려고 뭐하러 주식을 하시겠습니까? 수익을 내시는데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렸지만 제가 늘 걱정하는 건 소개시켜드렸는데 막 매수하시고 손절이 해야 되는데 손절을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손절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마 다음 주 방송은 손절에 대해서 그 강의를 드릴 수도 있는데 손절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해서 수익 낼 때 수익을 챙기면 되는데, 그 기준이 5일선 이탈입니다. 5일선을 음봉으로 뚫고 내려오는 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전량 매도합니다. 날까지 기다리지 않고 5일선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아침부터 그냥 매도 칩니다. 전량. 아깝지만 매도하고 한 오후에 보면 그때만 해도 이미 안도감을 취합니다. 거의 대부분 틀린 경우도 있지만 90% 정도는 리바운딩 하는 경우도 있지만 5일선 뚫고 내려올 때 매도하면 거의 맞고 최소한 며칠간은 하락합니다. 따라서 5일선 이탈시는 매도 후에 저점에서 재매수한 전략을 반드시 취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수 반대주를 말씀드린 거는 지수 반대주만 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5일선을 뚫고 내려왔다면 손절을 하시고 더 내려왔을 때 그 금액만큼 다시 사셔서 기다리시면 원래 사셨던 그 가격이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본전이라든가 수익을 내시고 매수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 말씀드리면 이걸 잘 못하세요. 손절을 못하시니까 주식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냥 들고 가지 그럽니다. 그걸 왜 샀다 팔았다 하나 이러는데, 미국 시장은 그럴 수가 있어요. 미국은 상승하는 주기가 보통 20개월 한 번 오르면 쭉 오릅니다. 여러분 엔비디아 보시죠. 엔비디아 쭉 오르죠. 금요일 날은 하락했지만 쭉 오르잖아요. 중간에 하락도 있지만 이렇게. 근데 한국 시장은 그렇지 않고 한 번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번 6월장 보세요. 5월장 보세요. 4월장. 4월달부터 그게 극심해지는데 올랐다 내렸다는 게 아니라 하락할 땐 쭉 하락하고 리바운드 살짝 했다가 또 내리잖아요. 여러분들
4월에 5월에 유명한 전문가나 방송 추천 보시고 물리신 분들 많이 있죠. 한번 설명해 드려볼까요? 퀄리타스 반도체, 고용 이런 거 엄청 물리셨죠. HP, SP 제가 방송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이제 리바운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 같은 종목들도 우리나라 종목들은 그죠? 한번 오르면 쭉 오르는 듯하다가 계속 내려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종목을 믿지 마시고 저 같은 전문가도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되고 현재의 여러분이 사신 종목의 현재가를 믿으세요. 현재가가 실체니까 그 실체를 잘 보시고 거래하셔서 오일수를 이탈할 때는 매도하시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종목들 있잖아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종목 뭐 있죠? 곡물 섹터, 해운 섹터 자 이런 종목을 잘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목을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주에도 수익을 잘 내시도록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음 주에는 자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름이니까 폭염이니까 폭염 관련돼서 전력설비 관련된 주 선키어 선블럭 관련된 선진 뷰리사이언스 실리콘도 잘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전력설비는 세명전기 HD 현대엘렉트릭 잘 보시고 지수 반대주에는 곡물세트에 흥하해운 대한해운 흥구석유 한국석유 잘 보시고 은행주에서는 제주은행 이 정도 보시면 제 종목 다 드린 겁니다. 이 종목 중에서 다음 주에서는 거래하시면 지수의 대응 따라서 현장을 보시고 대응하세요. 몽땅 매수하지 마시고 그래서 다음에 더운 한 주가 되겠지만 수익을 많이 내시는 한 주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람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손실에 항상 주의하시고 항상 종목에는 여러분 계좌에는 현금이 50% 이상 유지되는 것을 추천드리니까 현금 50% 유지하시고 종목은 5%에서 10% 매수비 정도 주셔서 분산 배치하셔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구하시고 욕심 많이 내지 마시고 그죠? 수익이 나시면 가족분한테 혜택을 베푸시고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다음 주 투자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